안녕하세요. 풀어보는 재테크 명강, 저는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입니다. 이번 재테크 명강에서는 발로 뛰는 도시 박사 김시덕 박사님께서 한국 도시의 미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전문가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하려면 직접 가야겠죠. 그렇죠. 임장 갔을 때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그런 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원하시는 곳 건물이나 마을에 있을 때 버스로 한 2정거장 정도는 여유를 두고 걸어가 보시라. 그 사이에 임대가 뭐가 붙어 있고 학생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냄새는 어떻고 땅의 고저차는 어떻고 차량이 막히나 안 막히나 볼 수 있죠. 그리고 보실 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흔히 임장 가실 때 주말에 가실 거예요. 근데 주말과 평일에 그 지역 분위기란 건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주말에는 관광객이 있다가 평일에는 사라지기도 하고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주말만 보고 예를 들어 카페를 투자하거나 하면 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일에 출퇴근 시간에 그것도 가급적이면 버스 정거장 2정거장 정도 여유를 두고 걸어가시라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직감만 보지 마시고 플러스로 예를 들어서 연약 집안이라든지 냄새, 오염, 교통체증 한번 같이 넣어서 검색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이런 데서 나오지 않는 정보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큰 실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강남 불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강남 불패는 끝났다라는 얘기가 제가 학창 시절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불패가 끝났다길 바라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도 강남 불패는 끝나야 한다, 혹은 끝날 거다라는 말이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불패죠. 얼마나 이어질지, 혹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는 다 강남 안에서도 어떤 곳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제2의 강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한 50년 정도는 이걸 자본주의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지역이 또 있는가, 또는 여의도처럼 국가적인 힘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세종이 그나마 후보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계획이 반세기 만에 여야당의 합의로 의해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계획의 3분의 1밖에 실현 안 된 것이 청와대 국회의사당 자리를 중간에 두고 서시 동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세종은 동시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많은 걸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야당 합의로 의해도 안 됐는데 이걸 강남을 억지로 무너뜨리는 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건 다른 차원에서 상대평가로서 강남은 제2의 강남은 없다 본다. 또 하나 주목되는 게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삼성역 맞죠.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서초구에서도 지금 말해지는 반포사이 같은 데는 신반포, 구반포 쪽이거든요. 고속터미널에 있는. 이쪽은 조금만 강남구와 만나는 신사역 근처입니다. 요 접점 지역, 서쪽에서는. 그 동쪽 지역은 삼성부터 동쪽으로 송파에 걸쳐 있는 지역. 그러니까 강남구의 기존 핵심이라 말해지는 압구정이니 청담 이런 데, 학동 이런 데보다는 요 양쪽에 다른 강남 3구의 구와 만나는 지점들이 지금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파와 강남 주변 지역은 아마 GTX 삼성역 개통이 28년쯤인 것 같고 계획은 그렇죠. 한 늦어도 30년대쯤 되면은 강남구 동부 지역과 송파구 서부 지역이 긴밀하게 연결돼서 단단한 강남의 신핵심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다른 후보가 없죠. 그리고 다른 강남 지역은 좀 지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확장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생각해요. 자, 이번에 약간 교통 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GTX A부터 C 1차 사업이 오래전에 이미 시작됐고 A 노선의 일부가 개통되는데 지금 D, E, F 심지어 이제 F는 이렇게 막 순환하는 그런 노선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던데 제대로 개통이 될지 혹은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다는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 곳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세요. 공약만 해서 실현이 된다면은 특별법 만들어 실현되면 다 하면 되죠 그냥. 돈은 그런 게 아니니까. GTX 한 D 정도도 좀 강남에 온담한다 싸우고 있는데 과연 그럴 것인가. 그 강남 삼성역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만한 수요가 좀 여력이 되는가도 봐야 되고요. 되게 순환선 같은 건 원래 옛날에부터 있었거든요. 수도권 순환철도 계획이. 그걸 그냥 GTX라는 이름으로 다시 붙인 거라 그냥. 손쉬운 교외선 재개통부터 빨리 하면 좋을 텐데. 교외선들. 그 재통에도 지금 돌릴 열차가 없습니다. 옛날 그 디젤 기관차 돌려야 되는 건데 그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퇴출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로기량은 안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안 하면서 GTX 얘기만 하는 거 봐서는 전 솔직히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거 하나. 모든 노선이 기대를 반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대가 반영되는 지역들, 효과를 발휘할 곳들은 몇 곳 있죠. A에서는 운정부터 킨텍스 거쳐가지고 서울역까지 구간. B는 송도부터 서울역 구간. 여기는 이른바 신선입니다.
선을 새로 깔아요. 예, 예. 여기는 정말 기대했던 그 속도 나올 텐데 원래 GTX가 그런 거였죠. 기대가. 원래는 그런 거죠. 예. 하지만 막상 열어보니까 돈이 많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철도에 같이 쓰게 되는 병용으로 시키게 예, 됐죠. 예. 특히 지금 문제가 비에서 경의중앙선하고 같이 쓰는 구간이라든지 남양주 쪽으로 하는 예. 거예요. 예, 거기 예. 원래 막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시민들 불만이 경의중앙선 너무 늦게 온다. 그렇죠. 그 경의중앙선의 순서가 밀리거든요. 화물철도도 오고 가고 있고. 거기에 GTX가 순서를 앞당겨가지고 KTX보다 먼저 갈 수 있느냐? 아닌 겁니다. 빠르지 않을 뿐더러 배차 간격이 확보가 안 될 수 있다. 지금 경의중앙선 수준의 배차 간격이 나올 수 있어요. 거의 뭐 15분, 20분 막 그런 식이던데. 그럼 뭐 다행이죠. 20분이면. 예. 다행입니다. 그 정도는. 아, 그런가요? 예. 지금 GTX A도 그렇고 출퇴근 시간은 최대한 앞당겨 단축시켜 보겠다는 건데 나머지 시간은 막 꽤 늘어날 겁니다. 그렇겠네요. 아마 9호선 일반 열차 오는 속도라든지 5호선, 6호선의 속도 정도보다 좀 늘어질 것 같은 느낌. 그 평일에 타보면 되게 늦잖아요. 예, 예. 그 느낌 날 겁니다. 또는 수인분당선의 수원 인천 구간 30분에 한 대 오는데 예, 예. 거기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사실은 민자철도니까 GTX는 돈을 맘대로 매겨야 되는데 그렇죠. 가격을 통제해버렸죠. 통제해버렸죠. 예. 그러면 또 이제 또 최저입찰일 거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맨날 망가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시면 맨날 막 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철도 관계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최저입찰제 때문에 맞아요. 싼 걸 하다 보니까 네. 이 악순환에 빠질 것 같아서 전 이번에 GTX A 요금 척정된 거 보면서 5,000원 넘겨야 될 텐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런 말 하면 욕먹을 겁니다, 분명히. 뭐 그렇겠죠. 근데 이용자는. 예. 근데 지금 좀 세게 먹여야지 앞으로 10년, 20년 못 올리거든요. 그렇죠. KTX가 지금 못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저하가 되는 건데 근데 분들이 철도 욕을 해요. 이거는 철도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엉켜서 네. 지금 당장 수서 동탄간 개통을 했습니다. 그럼 혜택을 본 거는 성남역인데 여기 만들어졌으니까 예. 철도 관계자들하고도 답사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의 집에서 강남까지 출근할 때 GTX A 타는 거하고 빨간 버스 타는 거하고 뭐가 빠를 것인가? 저는 버스가 빠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싸고. 예. 전용차로 타면. 예. GTX는 지하철이 아니라 철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대심도 내려가서 기다려서 가서 다시 올라가서 가는 그럴 바엔 차라리 버스 탄다라는 거죠. 하면 이제 강남 쪽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데가 없는 곳이 있었죠. 송도라든지 예, 예. 킨텍스, 운정. 그래서 이쪽은 지금 그거를 GTX A를 믿고 어마어마한 도시가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킨텍스 쪽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될 거로 봅니다. 네. 근데 이거 아마 일기 신도시 재개발 문제랑 연결된다고 봐요. 예, 예. 일산 지구를 보고 있으면은 3개의 철도가 지나갑니다. 예. 경의중앙선, 3호선. 지하철 3호선, 그리고 GTX A. 예. 근데 처음에 3호선 중심으로 만들어지다가 신도시 만들었다가 양쪽이 지금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경의중앙선은 이제 서해선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있고 특히 GTX 쪽이 강하죠. 예. 그러면서 원래는 일산 신도시 재개발 얘기가 나오다가 여기를 개발을 포기해버리고 외곽을 키워버리는 식으로 가더라고요. 아, 일산 개발이. 예, 예. 근데 일산이 무한정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 인구를 봤을 때도 예. 100만 도시라. 예, 예. 그러니까 원도심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 택지들을 특히 갖다가 GTX A 라인을 개발해버리는 바람에. 개발해버림으로써 여기서 적정 그 주거 수요가 나와줘야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나오는데 그게 이제 훼손된다. 그렇죠. 아, 그만큼 GTX A가 이쪽에서는 기대대로 효과를 발휘해 줄 것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부적인 피해도 나오는 거죠. 뭐 서울 강북의 과밀 지역 사는 분들이 그쪽으로 좀 나가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게 해결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뭐 그 GTX의 뭐랄까 기대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예, 그렇습니다. 출퇴근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꽤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금액은 물론 좀 세긴 하지만 예, 예. 그래도 서울역까지 30분이면 뭐 훌륭하죠. 지금 약간 수도권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약간 지방 얘기를 좀 해보면 왜냐면 이제 GTX가 뚫리면서 이제 수도권의 이런 과밀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물리적 거리가 확장되는 개념이니까 서울 출퇴근하려면은 적어도 어디까지는 왔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바깥을 와도 출퇴근이 가능해지니까 지방 소멸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그대로라 봅니다. 그 우려는 아마 현실화 될 거고 네. 이미 일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서울 자체의 인구는 줄고 있는 거니까 네. 혜택은 경기도가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이거를 인위적인 정책이나 지역에서의 자구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겠는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도시는 생장 소멸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쪽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입장이 다르시겠지만 그 세입자로 계신 분들이 할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것도 방법을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로 가보는 것도. 그런 게 좋은 사례가 여수 순천 광양인데 네. 인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세 도시가. 아파트 만들면은 옮겨가고 하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경쟁 체제에 들어가서
좀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다 같은 지방이 아니고 지방 안에서도 어떤 지역은 인구가 막 늘지 뭐 충청북도에 뭐 음성 진천이라든지 예, 그런 데들 또 청주도 그렇고 예. 뭐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주춤합니다만 예전에 무슨 부산, 대구, 그렇죠. 대전, 광주 막 이런 데들 한때 또 막 사람이 몰릴 때가 또 있었죠. 이제 원주도 그랬고 예, 아 그렇죠. 네. 지방 소멸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 말에 현혹돼서 놓쳐서는 안 될 그렇죠. 앞으로 괜찮을 만한 지방 지역 이런 것도 있나요? 전 여순강은 최근에 좀 인구가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산업 인프라가 튼튼하기 때문에 포항에 있던 포항제철 제1고로 그리고 광양의 제2고로 네. 중에 제2고로가 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포항분들께 안타깝지만 포항제철 포스코의 중심 이쪽으로 옮겨온다 생각합니다. 광양으로. 예. 그리고 광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예, 예. 그 여수 순 광양이 있는데 여수 쪽에 묘도란 섬이 있어요. 묘도 에너지 아시죠? LNG 예. 하는 예, 예. 거기 원래 이제 공사하다가 남은 퇴적물 쌓아둔 데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공장 부지가 부족하다고 그거를 골프장을 바꿔가지고 네. 공장 짓는다고. 예. 다른데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공장 내몰고 아파트 짓고 짓기 바쁜데 그러게요. 여기는 골프장 지을 거로 공장을 지을 정도예요. 꽤 호황이거든요. 이런 데들 주목하셔야 되는 거고 또 강원도 원주 최근에 신원주역 만들어지고 그쪽 현지 분들 말로는 강원도의 강남이라고 무실동 주변에 예, 예. 들은 얘기는 충북 제천의 의사분들도 거기서 주택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강원 소권이라 부르는데 네. 강원도뿐 아니라 영서지방의 충북 일부까지도 포함하는 광역권의 핵심적으로 원주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 혁신 도시도 비교적 성공적이고 예, 예. KTX역이 위치는 애매하지만 3개나 있고 네.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인구 100만 원 찍을 도시가 3군데 있다고 보는데 네. 하나가 청주고요. 청주. 청주 오성 오창 예, 예. 그리고 서북부 지역에 반도체 같은 게 있어요. 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경기도 화성 동부 동탄 말고 서부 지역이 지금 이제 예. 개발될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천안 아산 천안 이죠. 아산. 예. 천안 아산은 원래는 천안은 중심이 동부였고 아산은 온양 쪽이었는데 천안 아산역이 만들어지면서 합쳐졌죠. 그렇죠. 시청도 근처고 불당 쪽이고 예. 그다음에 이걸 거점으로 해서 한 덩어리 될 것 같아요. 합치면 이제 거의 100만 근접했을 겁니다. 약간 이제 예전에 천안이고 아산이긴 했지만 서로 관계가 없는 좀 외곽 지역이 있는데 이쪽 반발들이 있어서 통합을 못하지만 충남 측에서는 결국 통합 댓글을 보더라고요. 한동안은 이제 광역시 되면 떨어져 나갈까봐 무서워가지고 방해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특례시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서 특례시.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충남으로서는 막을 이유가 없죠. 또 이런 도시들 결국 산업 기반 시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교통망이 강력한 게 뚫리거나 대서울권에 연결되어 있는 교통망이 있는 그리고 그 예외가 된 곳들은 예를 들어 여순강 같은 곳도 남아있다. 아, 거기는 지역도 산업 기반이 그렇죠. 튼튼하죠. 네. 거긴 사실 뭐 화학 단지도 있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플러스로 예. 천안아산 옆에 있는 서산 당진도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 성문산단이나 현대제철 같은 것들. 그렇죠, 그렇죠. 아산 국가산업단지 쪽. 예. 그 젊은 우리 2030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내 집 마련을 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그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 그런 좀 선배로서의 조언. 뭐 선배이자 저도 이제 세입자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제 저는 이제 특히 서울 경기권에서 인터뷰를 하면 다들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이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는 전제가 너무 깔려버리는데 그걸 벗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집은 형태가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강남구도 사실은 아파트보다 빌라가 많아요. 그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요즘 경기도 많이 삽니다 사람들. 특히 화성 향남 읍 같은데 또는 시청에 있는 남양구 같은데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읍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럼 한번 가보시면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태어난 데 학교, 직장 그리고 핵심 지역인 강남이나 홍대 말고는 안 가봐요. 안 가보고 선입견에 빠져서 거기는 모르겠단 말을 버리는데 한 번만 발을 들여보면은 선입견 생각이 깨지면서 아 여기도 살만하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두 번이라도 가보시라. 그리고 어느 지역 갈 때 제가 이제 일주일에 서너 번 답사한다는 게 그런 얘기인데 약속 있거나 할 때 그냥 딱 카페만 가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전에 미리 가가지고 돌아봅니다. 그냥 괜히 한번 임대 붙어 있는 거 뭐 있나 보고 버스 우선 이름 넣고 개념 봐보고 일상을 임장처럼 해보시면은 꽤 많은 발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남의 말을 안 믿고도 위성사진 지도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살 집을 기존 생활권에서 벗어나서 구할 수도 있게 되죠. 많은 경우는 피동적으로 생활권을 바꿔요. 결혼할 때 바꿔요, 많이들.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도 좀 적극적으로 바꿔보시라. 개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라는 거는. 너무 우리나라, 우리 도시에 너무 애착하지 마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내 도시에서 평생 살아야지 이런 거 너무 좀 집착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김시덕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